자존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랑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들도 아마 요새 많이 들려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 뭔지 솔직히 우리가 자존감을 키워야 돼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단어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자존감이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셀프 이스팀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이스팀이라는 게 이스티메이션이라는 평가라는 거에 기원이 된 단어인데 결국에는 자기 평가겠죠. 근데 다만 그게 긍정적인 나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그냥 비판적이고 좀 더 자기 검열이랑은 좀 다른 뉘앙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이분께서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도전하지 않으면 된대요. 않아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내가 도전을 했는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 내가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에게 상처가 입혀지고 부정적인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계속 잘 하는 거, 그간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하면은 된다라고 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내용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만 해서는 당연히 성장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의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을 하면서 살짝씩 또 성공감을 맛보잖아요. 오늘 어제 안 됐던 게 오늘 되면 진짜 기쁘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팔굽혀펴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안 해서 못하는 걸 거예요. 팔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뭐 3개? 뭐 이렇게씩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열흘 뒤에 되니까 한 대여섯 개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몸은 정직하다. 머리가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팔에 근육이 생기네? 팔굽혀펴기 할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꾸준히 해야 하지만 함정은 저는 중간에 또다시 멈춰버렸기 때문에 팔굽혀펴기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하듯이 성공의 경험을 조금씩 맛보면서 내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거는 자기 효능감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자기 효능감이다라고 한대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맛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그냥 20대 때의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교사가 되는 이제 그 학부인데 결국에는 나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임용고시를 봐서 뭐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되게 꾀를 안 부리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너무 간절했어요. 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없으면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밖에는 없었고 그 외의 뭔가 다른 대외 활동조차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린 나이에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치만 또 교사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봤을 때는 뭐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잘못된 거는 아닌데 문제는 너무너무 간절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 고배를 마셨어요. 결국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1년 해서 안 되고 2년 해서 안 됐을 때, 나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이 저의 자기 방어 같은 걸로 존재하면서, 결국에는 저를 가로막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거의 지하 끝까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잘 해도 잘 된다고 이렇게 주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국가고시 시험을 이미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자기 효능감이 바닥을 쳐서 당연히 시험을 망치게 되겠죠. 근데 저는요, 이 임용고시를 그만뒀을 때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빠른 포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인가 보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빡 들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해보고 나서 그럼에도 안 되는 내 역량 밖의 일은 빠르게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는 이 빠른 포기, 다만 앞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거의 끝을 계속 붙잡고 언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 즉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맛보지 않은 채 마지막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한 심적 부담감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은 채 가는 거여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되었더라도 무수한 또 실패의 경험을 맛봤을 때 좌절을 또 하기는 했겠구나라는 뭐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지금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올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우 대표님께서는 이런 자기 효능감을 올리면서 남들과 좋은 원만한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나 자신을 가꾸자라고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거였다면은 이제는 남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성적과 성과가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성적은 확실히 개인의 퍼포먼스로 낼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라는 거는 회사라는 조직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업을 해서 나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즉슨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또 탁월한 성과를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회사를 일단은 다니면서 또 좋은 성과를 끌어내면 뭐 회사에서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인센티브라는 또 돈으로 주기도 하고 보상이라는 게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구다쟁이 씨 이런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뭐 구다쟁이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라는 등의 그런 보상, 그러니까 칭찬, 이런 동기부여 같은 내적 보상도 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받으면 나 좀 재능이 있나 보다. 내가 그래도 이 조직에 좀 기여하는구나 라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느끼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걸 바탕으로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성공의 경험을 느끼게 되겠죠. 자기 효능감이 또 높아지면서 이게 다시 좋은 인간관계로 오는 이러한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성공 경험을 느끼는 거를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그런 기사들 있죠. 직장 MZ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직장인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데에는 연봉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밖의 문제들이 더 크다. 그래서 돈보다는 다른 거에 좀 더 관대해지자라고 할 때마다 저는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설마 사업주가 돈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급여 많이 안 올리려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둘 다 저는 돈도 많이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진짜 교과서에는요,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미사역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돈에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단어를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인식에는 약간 부끄럽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돈이라는 거를 벌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나의 가치도 올라가고 보람되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지.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느끼는 게 목표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안 되면 급여라도 올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엔 주변에서 이제 내적 동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진짜 칭찬을 많이 받고 했었을 때는요, 월요병이 없어지더라고요. 빨리 나가서 일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몇 번 있었어요. 진짜 몇 번. 네. 거의 9년의 기간 동안, 직장 생활 동안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리더의 문제라고 봐요. 동료의 문제이고. 그래서 칭찬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료분들이든 상사분들이든 특히나 관리자분들은 좀 칭찬에 인색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발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잘했을 때는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라는 그 단어 한마디로도 많이 녹아져 내리는데, 아니 뭐 너는 당연하게 네 할 일 한 건데 뭘 수고를 바라냐는 듯한 눈빛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당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소위 말해 빈정상이에요. 아니 물론 알아요. 저도 월급 받고 일하는 처지에 있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기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할 거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고, 또 한 사람은 이런 분도 계세요. 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뱉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너무 칭찬에 인색하신 리더분들은요, 아마 좋은 구성원을 모집하지 못할 거라는데 저는 확신을 해요. 만약 인센티브 이런 거 못 주시겠으면 이 말이라도 진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빚은 못 갚을지언정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회사에 그 기여라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 리더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도요, 물론 제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받는 거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자기 동료분들 뭐 하다못해 저를 포함 그렇게 남 칭찬하는 거에는 인색하고 어색해 하시는 분들, 그래서 받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또 있기도 하시죠.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제가 남에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건데요. 제가 편해져요. 제 업무가 공평하게 균등 배분되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진짜 칭찬 그리고 예쁜 말이 우선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칭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